안녕하세요, 나무대장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단천면에 위치한 대장의 대왕참나무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나무 목대가로 나무만 판매를 하는 계약이 있었는데요,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무만 판매를 해서 구매자가 직접 작업을 해서 가져가는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매자가 나무만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를 해서 대왕참나무 다량을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나무 농장에서 나무를 어떻게 출하하는지, 그리고 출하할 때 그러면 나무 수량 계약만 맺으면은 뭐 어떤 나무를 출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왕참나무 농장을 보면은 나무들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밑이 뜨지 않고 상단부까지 고루 수영이 잘 동사무 터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상단부는 잎이 아주 가득한데 하단부에 보면은 약간 한쪽 면이 잎이 사그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간 식재 거리가 좁기 때문에, 지금은 넓어졌는데 이전엔 좁았겠죠. 햇빛을 보지 못해서 광합성 불가로 하반부에는 잎을 탈락시킨 경우입니다. 이 나무를 봐도 하단부가 약간 탈락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크는 건 맞지만은 그 나무가 그 성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식재 거리를 잘 벌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벌리는 방법은 너무 처음 식재할 때 식재 거리를 벌려도 수확성이 낮고, 나무 단위 면적 따라 나무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넓어져 버리면은, 너무 좁게 심어도 초라를 제때하지 못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밑이 떠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장이 선호하는 방식은 15점 타겟으로 어느 정도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량을 식재를 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이 되고 이제 대묘옥이 된 대묘옥이 다시 구덩이를 없앤 자국들이 있죠. 깔끔한 자국들이, 그런 자국들입니다. 나무가 출하된 자국이죠. 이렇게 출하가 될 때마다 가격을 협의를 하고, 그 위치까지 협의를 해서 농장주가 빼고 싶은 나무를 빼고, 그 나무가 나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없어져 버리면은 옆에 나무는 식재거리가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출하시마다 구매자가 무조건 사고 싶은 나무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농장주, 즉 판매자가 이 나무를 사갔으면 좋겠다는 나무를 서로 협의를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표시된 나무 중에 나무를 가져가야지, 그냥 나무를 가격을 협의해서 팔아버리면은 구매자가 작업하기 쉬운 루트를 따라서 그냥 줄줄이 쭉 밀어서 나무를 가져가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조금만 형상이 좋지 않은 나무라도 납품한데 관계가 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고 좋은 나무만 저렴한 가격에 그냥 가져가 버려서 다음번 출하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때는 돈, 그리고 나무 수량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원하는 자리에 나무가 없어질 수 있도록 구매자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밭에 대왕참나무밭이 지금 한 600평 가량 되는데, 이 전체 밭에 나무를 팔 수 있는 나무를 대장에다 표시를 하고, 구매자가 그 표시된 나무에 한해서 작업해 가는 계약 조건을 맺었기 때문에 구매 수량보다 조금 더 많은 수량의 나무를 표시를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나무를 사지 않거나, 아니면은 표시해 둔 나무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무 골라서 가면 되기 때문에, 구매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룰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 조건은 이 나무를 선택하나 이 나무를 선택하나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없이 전체 나무에 대한 급수가 동일할 때, 비슷할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뭐 이 나무는 좋고 저 나무는 안 좋고 너무 편차가 커버리면은 구매자가 사고 싶은 나무는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판매자가 아무리 나는 이 나무가 팔기 싫고 요 나무만 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걸 납득하기가 힘든 경우가 빈번히 생깁니다. 결국에는
이런 선별출하 방식으로 지속가능 경영한 대목화 농장을 운영을 하려면은 나무 농사를 전체적으로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팔고 싶은 나무에 대한 위치와 구매자가 구매하고 싶은 나무의 위치가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결국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장이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잘못된 경영 방법으로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익은 수익대로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생해서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냐고, 못 버는 방식으로 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나무 농사꾼들이 농작물에만 집착하고 경영 방식에 대한 사고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좋은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나무 표시는 초록색 청테이프를 반으로 나눈 이 테이프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테이프죠. 이 테이프를 2번을 쳐서 대장이 팔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는 청테이프를 2개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그 청테이프를 보고 이 나무는 판매자가 판매를 승인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겠죠.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도 그렇구나. 한번, 2번. 넓은 자리는 놓아두고 붙어 있거나 좁은 자리에 있는 나무들 선별적으로 이 나무가 나가면은 이쪽 나무와 반대편 나무의 사거리에 확실히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요 나무를 뽑고 저 나무는 키우고, 이 키울 나무를 생각을 하고 나무를 묶어야 됩니다. 나무가 좀 굵거나 형질이 좋다고 좋은데 옆에 나무한테 방해가 되는 나무를 아껴버리면 나무가 좋다고 팔기 아깝다고 결국에는 이 나무 저 나무 다 못 파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출하를 할 때는 좋은 나무를 좀 과감히, 약간 나쁜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과감히 판매자에게 팔아버려야 농장도 넓어지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강단이 필요합니다. 나무 농사 1년 2년 짓는 것도 아니고 7년 8년 6년 지어서 헐값에 과감히 판매하는 게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만은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나무를 팔기 힘듭니다. 특히 지금은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매자 입장을 생각을 해서 약간 양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전체 밭 체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근황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표시를 하고 농장 운영을 시찰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나무라는 게 항상 느끼지만은 심는 것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어렵고 다 이제 쉬운 일이 없겠지만은 파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파는 계약, 초기 계약, 그리고 또 협의, 또 이런 농장 경영 방식을 적용한 판매, 이런 것들 모두의 초보자들이 흉내내기가 쉽지가 않죠. 기껏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이런 방식이 미숙해서 정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농장 식재라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아예 판매 급소까지 올라오지 못한 농장주 분들도 많기 때문에 참 이거 나무농사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배울 수 있는 상치로 물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이 나무농사 결코 어려운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론상. 그런데 무턱대고 농사 지으면서 내가 한번 배워보겠다, 아니면 한번 겪어보겠다, 무조건 돈 날립니다. 무조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소득과는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무 농사입니다. 대장한테 컨설팅이라든지 뭐 단체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 오시거나 제가 이제 강연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별의별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차라리 농장을 초기부터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딴 일이 바빠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치를 하거나, 시작하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방치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처음에 시작한 비용 외에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오기와 열정을 잃어서 열심히 계속 하신 분들, 그분들은 열심히 해서 나무가 조금 좋아진 건 있지만 방치한 것보다 좋겠죠. 그런데 결국 판매 급수가 되지 않는 나무임에는 동일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한 사람은 돈 안 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이고,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했는데 판매 급수가 미달되는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실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가장 악수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농장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확한 컨설팅과 관련 사례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향후 몇 년 뒤를 위한 농장을 위해 수정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미연에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금액적으로는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토목을 하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고 식재를 하고 전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배워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잘못되면은 수정 보기가 생물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무 농장은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농사는 꼭 지어야 될 상황인데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근데 농사는 해야겠다, 아니면 농장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방치를 하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뭔가 하면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멀어지니까. 어렴풋한 마음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농장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보면은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체크나 하나 해볼까? 요거. 저 나무를 체크해야겠구나. 이 나무도 괜찮은데, 일단 크기가 한 요정도, 이 정도에서 체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구매자가 이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나무를 선별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리, 구매자가 원하는 나무 일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구매자가 왔을 때 이 나무가 안 된다, 그럼 못 파는 거죠. 안 팔겠다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적절한 가격에 좋은 나무를 줘야겠다는 그런 약간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나무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이 대왕참나무 농장 출하 뒤의 모습도 식재 거리가 넓어진 좀 다른 농장 모습이 될 수가 있으니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나무 몇 주 팔아보겠다고 대왕참은 농장을 해집고 다녀봤네요. 이상 대장이었습니다.